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수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국방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조국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 하늘, 그리고 이영만리 타관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전 장병과 지휘관 그리고 소속 기관장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빚의 혁명 1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헌정을 유린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그 혹독한 겨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난 7월 취임 이후 대장 전원 교체와 역대급 중장 인사를 통한 지휘부 쇄신, 내란 관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감사, 민, 관, 군 합동위원회를 통한 군 쇄신 투명성 확보, 헌법교육 및 부당명령 거부권 법제화 추진 등 비상계엄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상처 입은 군을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 진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휘관 및 기관장 여러분, 역사적으로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 등 우리 현대사의 상흔 속에서 철저한 단죄와 상흔 속에서 역사와 성찰이 부족했고 적당히 상처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또다시 12.3 불법 비상계엄의 비극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적당주의 유혹과 결별하고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하는 시시비비를 분별할 수 있는 영민한 지성과 쇄신의 용기를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군의 소극적 임무 수행이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는 평가에도 내란의 전모가 드러날수록 국민들께서는 분노와 실망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장성은 별의 무게를 느끼면서 결심하고 결심에 대한 책임을 지하는 것이 최고의 계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적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내란 가담 장성들의 태도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역사는 반면 교사가 있고 정면 교사가 있습니다. 후목 불가조, 썩은 나무로는 조각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교사 없이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자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가 주요 지휘관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 거야? 이 질문 앞에 흔들림 없이 자신의 직을 걸고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국민의 군대를 재건이라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먼 훗날 장성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반면교사를 통해서 국민의 군대를 재건한 여러분을 정면교사로 삼아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휘관 및 장성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러한 성찰을 토대로 2026년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열어갈 우리의 결의와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이 처한 안보 환경은 더 이상 엄중하다는 이 사치스러운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 군은 한 걸음만 늦어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생존의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은 예상보다 빨리 지속적으로 고도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앞세워 대남 단절 조치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중 전략 경쟁의 신장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전쟁의 패러다임 변화, 병력 자원 급감이라는 불가역적인 현실은 우리 군의 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 자세를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용했던 기존의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기민하게 대처해야만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선 미래 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가칭 2040 군구조 개편을 통해서 그에 결맞는 병력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를 한몸처럼 최적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예견된 인구 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로서 인공지능 기반의 유민복합체계 구축하고 병력 절감한 군구조를 개편해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군구조 개편은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약속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권 통제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 지휘관들은 합심하여 항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수십 년간 축적해온 우리 군의 노력으로 전자권 회복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아침 성과가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 선배분들의 피땀 흘린 노력과 흔적이 배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묵묵히 쌓아온 역량의 저는 총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미래연합사 완전 운영 능력 FOC 검증은 전자권 회복을 향한 우리의 의지와 진정성을 증명하는 시험대이자 전자권 전환의 성패를 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전자권 회복은 더 강한 대한민국 의미이고 더 강한 대한민국,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즉 전자권 회복은 자주국방을 넘어 인도태평양 평화 번영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자 강력한 소속이 될 것으로 굳게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굳게 믿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 전자권을 회복하여 자주국방의 기류에 후배들이 전시에 스스로 기획하고 작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군대를 이끌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해주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셋째, 군인으로서의 강한 자긍심을 느껴야 합니다. 오고 싶은 군대, 떠나고 싶지 않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떠난 사람들은 무릎에 치듯이 후회할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은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키는 직업입니다. 여타의 다른 직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숭고한 사상이 저는 그 속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여 체계와 복지 체계를 구축돼야 합니다. 초급 간부 급여를 중견 기업 이상으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장관은 반드시 실질적 처우와 복지 개선을 통해서 나의 청춘과 열정 그리고 꿈을 또 인생을 바칠 가치가 있는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온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지휘관들은 작전과 훈련 현장에서 군 복무의 가치에 걸맞는 군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부하들이 군복 입은 것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대든 지휘관의 지휘 철학과 정신에서 저는 그 부대에 온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지휘관 및 기관장 여러분, 겨울바람이 차다고 햇볕만 찾아다닐 수 없습니다. 바다와 파도는 둘이고 하나이듯이 지휘관과 장병들은 저는 한 몸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대에 있는 야전에 갈 때마다 저는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국으로 나가는 길에 각군의 이기주의나 타성은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가야 할 길이 험할수록 사명감과 책임감이 우리의 동력이 되어야 하고 지휘관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특히 사명감이 충만한 군대에 국민은 신뢰를 보낼 것이고 이 점을 결단코 지휘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역시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험로의 최선두에서 오늘도 조국의 강토와 산천을 수호하는 지휘관 및 장병 여러분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이상입니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이날을 회상할 수 있도록 법정 공휴일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년 전 벌어진 12.3 쿠데타에 대해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세계에 알린 계기가 돼 있다며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힘을 보여준 국민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건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우리 국민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걸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대통령은 12월 3일을 진정한 국민 주권이 실현된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최소 1년에 한 번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고 다짐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행정부 일방으로 정할 수는 없는 일이고 결국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논쟁들이 벌어지겠지요.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고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골마 터진 곳을 적당히 미봉하면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있는 만큼 후대를 위해 치료는 깨끗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외신 기자 대상으로 진행된 회견에선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등 한국의 민주주의 여정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주권 정부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와 언론의 역할이 컸다며 대한민국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민혁명과 민주주의 회복 과정이 세계사적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미국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고 중일 갈등에 대해선 중재, 조정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와 외신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한 이재명 대통령은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반도 페이스메이커 역할 질문에 북미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화를 단절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한반도 상황의 직접 당사자는 대한민국이기에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그 중에 하나겠죠.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또 미국이 전략적 레버리지가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라고 해줘야 미국도 아마 북한과 협상 또는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선 우리 군의 30년 수건이었던 핵 추진 잠수함 확보를 꼽았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자율성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결과였다고 자평했습니다. 최근 중일 갈등에 대해선 중재 조정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한쪽 편을 드는 건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동북아는 경제적으로 매우 활력이 있지만 또 군사 안보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일수록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협력할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서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대국민 특별성명 후 내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자리에서 지난 6개월은 회복에 중점이 있었고 앞으로는 미래중심적이고 성장 발전적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해 경제 회복 영향이 있다며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총 727조 9천억 원 규모로 정부 주요 국정과제가 대거 반영됐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된 건 2020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총 지출 규모는 727조 9천억 원으로 정부안 728조 원에서 1천억 원 감액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강조한 핵심 전략 사업은 큰 틀을 유지했습니다.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보다 1조 7천억 원 늘어난 예산을 투입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주민 참여형 태양광 ESS 설치를 250곳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탄소 중립 기반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 100곳과 공영주차장 50곳에 태양광 보급을 지원하고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차 실증도시 조성에 618억 원을 확대 지원하고 완전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에 222억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동구 구축과 카이스트 과학영재학교 설립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미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프로그램을 감액하고 한미 전략투자공사 출자금 1조 1천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저출생과 미래세대 지원을 위해 임산부 16만 명에게 월 4만 원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지 산부인과 노후장비 교체로 산모 건강을 강화합니다. 청년 미래적금 지원 대상도 기존 10만 명에서 160만 명으로 확대해 미래세대와 청년층의 재정 자립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예산이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오늘의 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 주요 국정과제가 대거 반영된 총 727조 9천억 원 규모입니다. 감사원이 이전 정부에서 진행된 7개 감사에 대해 전횡적 감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특별조사국 폐지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83.7세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0.2년 증가한 겁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가 2.4%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리튬이온 보조 배터리 12개 중 4개는 과충전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업체에 판매 중단 등을 권고했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